사실 이분은 상담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그때 실제 오셔서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고 제가 왜 부동산 스터디 했었잖아요. 그때 네.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5주 부동산 강의도 들으셨던 분이세요. 네. 남자분 이제 혼자 오셔가지고 적극적이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랑 이제 5주 동안 강의하면서 되게 정도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강의 끝나고 우리 간단하게 뭐 피자 먹으면서 건물주 마블 게임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게 자기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어서 두 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출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자기가 이제 그 전에는 대출을 받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고 잘못된 건 줄 알았다. 대출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못했다.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 상태시고 남양주에 거주 중이신데 보증금 5천에 월 85만 원 임대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자산은 8억, 이제 부채가 10억이어서 이제 자산은 18억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 남양주의 47평 아파트가 이제 7년째 보유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진 추세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3천에 100을 이제 월세를 주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담보대출이 있어도 이런 월세는 보증금이 작잖아요.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월세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출 이자를 이거 100만 원을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배운 거 한번 복습하면은, 이게 만약에 1주택일 때는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소득 1주택이면 안 돼요. 안 된다.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과세. 이게 뭐 공시지가 9억 이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그 임대소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죠. 전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받는 거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2주택이기 때문에. 자, 근데 2주택이 만약에 두 개 다 전세다. 전세는 2주택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네. 3주택부터 감주임대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좀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 연 1200 정도 되실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소득을 되는데, 이게 또 2천만 원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되는 거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나 이제 그냥 일반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세율로. 본인이 종합소득이 낮다 그러면 그냥 종합소득세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가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천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였어요, 임대소득이. 근데 지금은 이제 비과세는 안 된다. 요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신내역 원룸 오피스텔 분양권을 4억에 매수했는데 분양가가 2024년 입주인데, 원룸 오피스텔 분양가가 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는 조금 잘못 사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시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신다. 여러분,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오피스텔 안 된다고 했어요. 분양권은. 왜냐면 오피스텔은 이게 보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게 주거로 쓰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고 다른 데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이거를 8%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그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용으로 할지 주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다만 이게 2024년 입주를 할 때 이거를 만약에 거주용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3주택이기 때문에 이 일시적 1가구 1주택 이 비과세, 이거를 이제 처음에 샀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입주 전에, 등기 전에 이거를 비과세로 팔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주택 사고 3년이나 2년, 조정일 때는 2년, 비조정일 때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까지 하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입주 전에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월 수입이 650만 원이시고 본인 안에 그 포함해서 맞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월 지출은 700만 원으로 조금 지출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자기가 좀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현금은 없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 있으시고 마이너스 통장이 300, 연금대출 7천, 주식 및 펀드가 1,500 정도 있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뒤에 이제 은퇴 예정인 공무원인데 물론 이제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요. 공무원분들인데 이 연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갖고는 노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름 재테크를 하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10년 안에 좀 자산을 좀 키워보고 싶다. 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47평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팔릴지 의문. 그래서 이거를 왜 팔려고 하시냐면 이게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렸겠어요?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안 팔린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물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게 비과세면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비과세 7천만 원이 사실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팔리면 그냥 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3주택으로 가는 전략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순자산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주택으로 가게 되면 또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비주정지역 한 채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8% 되는데 물론 요것도 최근에 나온 게 취득세 완화되려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3주택일 때 취득세 8%를 감안하고더라도 남양주 외에도 추가로 3주택을 가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이걸 정리하시고 다른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울 신내동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파실 수 있으면 파시는데 안 되면 나중에 요거를 그냥 월세 받는 용으로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 외에도 추가로 월세 소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에는 오피스텔이 나쁘진 않다. 물론 이게 썩 좋은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그래서 팔 수 있으면 파는데 그러니까 중장기 어차피 사셨으니까 그냥 오피스텔로 월세 받으시려고 하면은 그냥 큰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 받으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게 조금 더 투자용으로 취득한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경기가 살아날지 기다려야 할지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 팔고 지금 이제 세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세를 더 주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좀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또 추가로 투자를 하실까 고민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파는 전략으로 제가 가닥을 잡아서 말씀드렸고 현재 내놓고 있는데 지금 문의가 하나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팔리면 이제 또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3주택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게 좀 순자산이 좀 많지는 그러니까 자산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이걸 좀 줄이고 나서 투자를 하자. 이분은 그래서 나쁘진 않으신데 뭐 한 68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68점 드리고 싶었고 저랑도 이제 몇 번 계속 만나고 밥도 같이 요번에 이제 게임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피자 먹고 같이 해서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시고 되게 또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 보시면 또 잘 되실 거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셔서 꼭 10년 후에는 은퇴하셔가지고 행복하게 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